자, 30번 문제, 어휘 문제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일 기준으로 오답률 1위였던 문제였는데요. 이 어휘 문제가 사실 유형 자체가 그렇게 쉬운 유형은 아니죠. 왜냐면 주제 제목 요지나 뭐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특정 문장들만 이해가 되더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가 있는데,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기에 출제되어 있는 단어들도 일단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문 주제를 파악해서 그 주제를 기반으로 각 보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봐야 되고, 해당 보기가 그 문장 안에서도 문장의 내용을 개별 문장의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석이 돼야 맞출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조금 접근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이 30번 문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같이 좀 보고 하나씩 차근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like to think of ourselves,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생각하고 싶어 한다고 하네요. 자, 표현 하나만 조금 보고 가자면 think of가 뒤편으로 목적어까지만 붙여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think of A as B라는 한 덩어리의 세트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트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어떤 합리적 행위자라고 생각하고 싶어해. 그 뒤편으로 지금 수식어 따라 붙습니다. 형용사의 열거로 이어져요. careful. 그리고 뭐 신중하고, 그리고 considered 이렇게 사용되면은 형용사로 사용될 때가 있거든요. considered ed 붙여가지고 사려 깊은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신중하고 사려 깊고, 그 다음에 capable of 무엇을 할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죠. 건전하고 믿을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사운드라는 단어 소리라고 보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얘는 건전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였어요. 자, 여러분들 영어 지문 보는 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냄새를 맡아야 돼. 여기에서 like to think of ourselves,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해 라는 건 약간의 통념의 뉘앙스가 있다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자, 사회적 통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 일반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데, 이 첫 문장이나 전반부에서 사회적 통념으로 시작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통념과 대조되는 내용이 지문의 핵심 주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게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눈치채시면 끌고 가시기 편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might believe, 아마 믿을 수도 있어. 뭐라고 믿냐면 우리가 generally, 일반적으로 다른 관점, points of view라고 하면 한 덩어리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관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가 갖추어진 결정을 내린다고 믿고 싶어 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 informed라는 단어, 요 단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좀 짚어보고 갑시다. 자, inform이라는 동사 무슨 뜻이죠? 정보를 주다, 알리다 정도의 개념이죠. 근데 inform 뒤편으로 ed를 붙여서 과거분사로 사용하게 되면 이게 한국말로는 싹 예쁘게 바뀌는 단어가 없는데, 이 뉘앙스를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제대로 알고 있는, 혹은 정보가 갖추어진 정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예문을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텐데, 야, 너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냥 막무가내로 홀짝 던지듯이 하면 어떡해?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서 informed한 decision을 내려야지 라는 표현 굉장하게 많이 씁니다. decision.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내리는 결정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무슨 시험 문제 찍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정보가 있는 채로 결정을 해야지 이런 류의 표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요즘 수능 모의고사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은 꼭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보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단 여부를 판단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혹시 동어 반복이라는 거 느껴지세요? 같은 소리 지금 두 번 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아 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게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라는 첫 문장의 내용이 두 번째 문장에 사실상 거의 그대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informed decision 크게 지장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서 그래서 in fact가 사실상 지금 however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접의 연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예측할 만큼 비합리적이야. 예측할 수 있는 정도로 비합리적이야. 근데 뒤편으로 수식어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리학자 댄이라는 아저씨가 그의 책의 이름을 붙였었던 것처럼 뭐? on the topic,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리학자 이 댄이라는 아저씨가 저서를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이름이 Predictably Irrational 이라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본인의 책의 이름을 이렇게 정한 것처럼 우리는 예측할 만큼 비합리적이야. 예측할 만큼 비합리적이라는 건 결국 뭐 여기서 예측할 만한이라는 부사는 비합리적이기는 한데 뭐 진짜 천방지축으로 막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전혀 모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그러니까 얘가 그 저지르는 일들,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합리적이다 정도의 개념으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아까 통념으로 시작했었던 내용이 여기에서 바로 뒤집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고 지금 내용이 전체적 주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제를 가지고서 다음 문장들 계속 연결시켜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자동적이고 reflexive, 반사적인 사고를 해. 여기서 engage는 어디에 참여하다, 그냥 어떤 걸 하다, 어떤 활동을 하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더 쉬운 길을 골라. 그리고 mental effort, 정신적 노력을 보존하려고 해 라고 해서 뒤편으로 지금 분사구문이 붙은 형태죠. 자, 이 2번 easier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and를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A and B 구조로 쓰여 있죠. 그래서 이 A와 B가 각각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인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다라는 구체적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nd로 묶여 있다고 하면 이 뒤와 앞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묶여있을 가능성이 큰데 B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고 한다 그랬어. conserve, 보존하려고 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인간이 easier의 반이어는 더 어려운인데 더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게 전체적 흐름에서 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easier는 크게 지장 없는 보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우리 각각은 어떤 주관적인 인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주관적 인상의 내용이 뭐냐면 대절이죠. 우리가 정말 사려 깊은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thinkers, 사고하는 사람이라는 주관적 인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요 although 절도 그 뒤편으로 나오는 주절이 메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면 이거 지문 전체적인 흐름이랑 이 문장이 비슷해요. 지문 전체적 흐름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snap이라는 단어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내린다. 사실 이 snap이라는 단어 형용사로 쓰이는 게 그렇게 자주 나오는 출제되는 단어는 아닌데 주석이 따로 안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추론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 맥락이 굉장히 분명해서 추론이 가능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주석을 안 달아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맥락을 활용해서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전혀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의 no가 부정어로 사용되었고 사실상 엄밀하게 따지자면 real judgment라는 명사 앞에 붙은 명사 부정이지만 한국어에 명사 부정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명사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으면 이 부정의 뉘앙스를 동사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해석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판단을 거의 안 한다라고 동사 부정의 뉘앙스로 해석을 하시면 조금 더 해석 끌고 가시기 편하십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다가라고 붙었어. 자, 이 in addition이라는 게다가라는 연결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 연결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따로 강좌를 준비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결사가 위치하게 되면 이 연결사를 중심으로 앞뒤 내용이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한국말로 게다가라고 해석하는 건 딱히 중요하지 않아.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얘가 순서 문제에 적용해서도 풀 수 있고 그리고 얘를 독해 문제에서도 훨씬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in addition이 오면 앞뒤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열거로 동칭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일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밑에 과일에 해당하는 사과와 배, 이 두 가지가 열거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거라는 건 결국 잘 들어보세요. 공통된 상위 개념을 갖는 하위 개념들의 나열이야. 공통된 상위 개념 뭐죠? 과일. 공통된 상위 개념을 갖는 하위 개념들의 나열이야.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문에서 활용할 수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문장에서 과일이 나왔어? 두 번째 문장에서 사과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례가 나왔구나. 근데 다음 문장이 in addition으로 출발을 해. 근데 다음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뭔지 몰라. 그래도 우리는 뭐가 나올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죠. 과일 중에 어떤 사례 하나가 추가적으로 후행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열거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in addition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이 뒤편으로 인간이 비합리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앞에서 나왔었던 요소와 열거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석을 마무리를 해보자면 numerous biases, 이 수많은 편향들이 억제하거나 아니면 reflective, 숙고적이고 혹은 사려 깊은 사고들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이론들 또한 정확한 과학적 설명의 수용을 방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열거점을 통해서 앞문장과 내용을 묶어서 이해를 해보자면 앞에서 우리가 비합리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해서. 인간이 비합리적인 이유,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 in addition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공통 상위 개념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무 편향이 많아. 제대로 reflective하고 deliberate한 사고를 막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편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너무 비합리적인 존재야.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콜론 뒤편으로 나왔었던 intuitive theories, 직관적 이론들. 이것들이 과학적 설명의 정확한 과학적 설명을 받아들이는 걸 방해해.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비합리적인 존재가 되게끔 만드는 이유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요 세 번째 이유로 제시된 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조금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결국 어떤 의미냐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야. 만약에 그 대기가 없는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이랑 가벼운 물건을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요? 둘이 동시에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과학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무거운 물건이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직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 직관적 이론들이 실제 정확한 과학적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막는다는 거야. 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이런 흐름으로 지금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also도 지금 in addition과 마찬가지로 병렬 역할을 하거든요. 이 병렬점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간을 비합리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과학적 이론을 받아들이는 걸 방해한다. 전혀 문제 없겠죠?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되기 어렵겠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understanding이라는 지금 동명사로서 주어 시작합니다. 이해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how로 시작하는 문장 병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편향들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주어가 종료되네요. 자, 그래서 요 문장부터는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나왔었던 요 문제 상황의 원인이 종료되고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이렇게 바보야. 다 바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편향이 may operate, 어떻게 operate, 기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런 것이 우리가 여기 문법적으로 뒤에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덜 종속되게끔 만들어 목적부어 첫 번째 병렬로 붙었고요. 어디에 덜 종속되게 만드냐면 오류가 있는 추론에, 그리고 우리를 더 합리적인 존재로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게끔 만들어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목적보어가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표현 하나만 조금 보고 가자면, 자, 이 subject라는 단어 다이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subject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뜻이 뭐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주제 요 정도로 이해하실 텐데, 이 subject가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형용사로 쓰이면 무엇의 대상이 되는 혹은 무엇에 종속되는 이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고, 얘는 보통 나왔다 하면 전치사 2 플러스 알파가 세트야. 이 세트로 같이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 덩어리로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에 소속되는, 대상이 되는, 종속되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었던 요 less subject to가 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는 추론에 덜 종속되게, 덜 소속되게 만든다라고 지금 내용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또 동명사 주어로 갑니다. 자, learning to understand the built-in.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거. built-in 하나의 형용사죠. 요거 하나의 형용사로 내재된 정도의 의미 있습니다. 내재된 합리성, 내재된 타고난이라는 의미 있죠. 자, 내재된 합리성인데 뭐의 합리성이야? 우리 정신적 처리 과정에 내재된 합리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 해가지고 지금 주어가 형성이 됐는데, 이 지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뭐야? 인간 다 태어날 때부터 바보라는 거죠. 바보 말이 너무 심했나? 조금 비합리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재된 합리성은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어긋난 내용이 되겠죠. 인간은 내재되기로는 비합리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해결책으로 제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5번 rationality, 합리성이 틀리고 irrationality, 비합리성으로 고쳐야 되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죠.